그 가운데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 무죄에 고 김문기 씨의 부인이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 김문기 전 처장의 부인 한 매체 소감을 밝혔는데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하는 건가 살면서 두 번째로 슬픈 날이다. 무죄로 1심 선고가 뒤집힌 오늘도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다라는 인터뷰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 김근식 교수님 물론 뭐 법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법리대로 판단을 해야겠지만 1심과 2심이 적용한 법리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2심 판단은 1심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고 1심 법리는 2심 판단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서로 교집합이 없는 극과 극의 판단인데 특히나 이 고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이 대표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왔고 수사를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표의 재판에도 도움을 줬던 분인데 이 대표는 이제 기억이 안 난다라고 부인을 했던 상황에서 그 유가족, 특히 이 아내 되는 분의 심정이 어떨까를 좀 생각해 보면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사실 뭐 억울해도 보통 억울한 게 아니겠죠. 이 모든 사단이 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당시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의 비리 혐의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가장 처음 나온 게 대장동 비리 아니었습니까? 그 대장동 비리와 관련돼서 김문기 처장이 당시 성남시 산하의 이 처장으로 있으면서 일을 해왔던 것이고 수사를 받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건데 네네. 그런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것이 이제 사건의 발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법리적으로 인식의 문제니 증거의 문제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심, 2심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심에서는 완전히 징역형이라는 중형이 나왔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럼 3심에서 저는 충분히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똑같은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때 똑같이 그때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때는 또 거꾸로였습니다. 1심이 무죄였어요. 2심이 완전히 바뀌어서 완전히 피선거권 박탈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3심에서 또 무죄가 나왔어요. 권순일 대법관이 뭐 지금 관련됐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받았다가 유죄 받았다가 무죄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거꾸로 지금은 똑같이 1심에 중형이 나왔어요. 2심에 무죄가 나왔죠. 3심에서 유죄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저는 분명히 없다. 그렇기 때문에 3심을 빨리 재판을 좀 서둘러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파기환송이든 파기자판이든 좀 결론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 말씀은 몇 말씀드리다만 정치인의 거짓말이라는 건요. 법리적으로 그게 인식의 문제고 뭐 어떤 설명을 해서 무죄를 준다고 하지만 거짓말 자체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판단하면서 처벌을 내는 게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무원 사칭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위증을 하면 거짓 증언을 하면 처벌하게 돼 있고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임하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살지만 우리 법 체제에서 법으로 이 세 거짓말은 반드시 형벌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공무원 사칭은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공무원들 사칭을 하면 그 행정부가 돌아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거짓 증언은 뭡니까?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엄벌에 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는 뭐냐면 입법부 선거인 국회의원 선거를 망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입법부를 구성하고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를 망치기 때문에 엄벌을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 세 가지 사건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 사칭에서 유죄 판결 받았죠. 위증교사로 들어가는데 물론 위증은 했다고 그러는데 위증교사는 또 무죄가 1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허위사실 공표로 두 번이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혐의로 재판에 옮겨진 이재명 대표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2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단을 해버렸는데 3심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어떤 결론을 빨리 내주셔야지 거짓말하는 정치인이 거짓말을 해도 죄가 없다고 하면 입법부의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을 뽑는 선거나 도지사를 뽑는 선거에 어떤 사람이 나와도 막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하면 이 선거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의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빨리 절차에 따라서 대법이 현명한 판단을 내주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 2심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고 김문기 씨 유가족들의 입장도 오늘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인이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고 있다는 입장 전해드렸는데요. 조정훈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문기 씨의 부인이 하루 종일 펑펑 운다. 그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이고 저희들의 마음이다. 이 대표는 신나셨더라. 그런 밝은 모습 보여주는 게 맞나 싶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 김문기 씨 가족들에게 대했던 이 대표의 어떤
행동 내지는 뭐 언행 그것은 비단 이 공직선거법상 유죄냐 무죄냐와는 분명히 다른 별개의 또 영역에서 국민들이 평가하고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이 대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그 고인의 유족들은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정도로 억울하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느낀 본인들의 기억은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알았던 사이인데라고 하는. 성남에서 변호사 활동할 때부터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 때부터 알았던 이미 아는 사이인데 하위 직원이라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재판부 스스로가 이러한 인식에 대해 왜 고인을 알고 모르는가가 선거에서 중요해졌냐라는 걸 완전히 무시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의 의견 표현이고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피고인의 인권이라는 차원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고인의 존재감이라는 것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그 거짓말에 대해서 작은 거짓말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준 판결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유족, 특히 부인께서 과연 이런 그 세상에서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었다.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강서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김문기 씨 부인 되시는 분이 뭐 진실을 떠나서 어쨌든 한 사람의 국민이고 어쨌든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가족의 슬픔을 누가 위로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분들 평생 동안 어떤 나름대로의 트라우마에 갇혀서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일국의 지도자를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항소심 이후에도 이제는 국민 절반을 보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정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본인의 어떤 관계성을 떠나서라도 어쨌든 본인께서 진심으로 한번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정치인으로서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이 부분 좀 지적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저는 이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일종의 부적절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저는 좀 재판부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대장동이라는 이 수천억의 어떤 부당이익을 취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재명에게 묻고 있는 것은 당신은 정말 여기서 깨끗하냐? 돈 한 푼 받지 않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부당이익을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를 지금 형사재판 과정에서 다투고 있는 과정 속에서 파생되어서 이게 허위사실이란 걸로 격가지로 빠져나온 거고 이게 결과가 빠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다뤘던 건데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는 재판부가 좀 지적한 면도 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국민들이 당신은 정말 이 수천억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장동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았냐?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양 변호사님, 이 대장동 재판은 지금 아직 1심 중인데 수백일 동안 1심을 계속하고 있군요. 언제 나오는 겁니까? 뭐 기약 없습니까? 대장동 사건 자체가 뭐 워낙 이제 방대하기도 하고 관련 증인이라든가 뭐 관련 자료 그리고 이제 뭐 워낙 많은 그 돈이 오갔던 사업이기 때문에 뭐 사건이 길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근데 지금까지 뭐 검찰이 뭐 수십 번,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렇게 뭐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뭐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만 봐도 굉장히 무리한 기소, 무리한 수사라는 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마치 무슨 대장동에 비리 혐의가 있다는 식으로 몰고 가서 사실 그런 마타도가 어쨌든 성공을 해서 지난 대선에서 정말 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이제 패배하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했는데 이제는 그런 이제 뭐 무리한 수사, 뭐 억지, 뭐 부패 정치인 프레임 이런 걸 벗어나서 그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책 대 정책의 대결, 누가 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고 누가 더 비전을 보여주는지에 따른 그런 좀 이제 그런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한 좀 정책 대결이 돼야 되는 거지. 이런 식의 그런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로 인한 정치 검찰이 결국 이런 무죄 판결로 경종을 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타도어라는 표현도 쓰셨군요. 김무기 씨 아들 이야기 이 대목에서 한번 들어보시죠.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의 발날이었습니다. 3일
입장 동안 이재명 후보는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날 이재명 후보님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번 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고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